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정사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읽어보시면 평면 베타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S, 그다음 이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즉 여기 있는 요 S라는 도형이 있는데 요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S- 요 도형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치? 근데 이 S와 S-가 이 도형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도형의 넓이가 S고 이 도형의 정사형의 넓이가 S-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이면각의 크기로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이면각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이 반직선이죠. 요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 각, 요걸 세타라고 한다면 얘들 사이에도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바로 뭐예요? S-라는 놈, 즉 정사형의 넓이는 S, 원래 도형의 넓이에다가 이 두 도형이 놓여있는 평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거랑 똑같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서는 일반적인 도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보고 삼각형의 넓이, 요 넓이와 이 삼각형의 정사형된 요 삼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삼각형 ABC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B-C-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평면 AB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놈이 아니라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어느 한 변이 평면과 평면 알파와 평행한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BC라는 요 선분이 평면 알파와 평행한 경우다. 요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B-가 정사형이 되고요.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C-,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A-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이 알파를 위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쭉쭉쭉 올라오다 보면 이 선분 BC와 알파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평면 알파를 쭉 올리다 보면 이 BC가 평면 알파 위에 놓이는 그 순간이 딱 생기겠죠. 그쵸? 그때에 이 평면 알파를 여기서는 그냥 베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베타라는 놈은 평면 알파와 평행하면서 선분 BC를 포함하는 평면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BC는 평면 베타 위에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이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A-B-C-나 A-BC 요 두 도형은 평행 이동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합동인 두 삼각형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ABC와 A-B-C-의 관계는 그냥 ABC와 A-BC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 이 A에서 선분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H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A와 A-라는 놈은 평면 베타의 수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AH는 평면 베타 위에 선분 BC의 수직이 되기 때문에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A-와 H를 연결하게 되면 이 A-H와 BC도 수직이 됩니다. 삼수선의 정리죠? 게다가 요
두 평면, 즉 ABC라는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과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면각의 크기라고 봐야 되니까 요 BC를 교선으로 봤을 때 수직, 그죠? 그래서 요 AH와 A-H 사이의 요 각이 바로 이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진 세타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됐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이 A-BC의 넓이라는 것이 결국 A-B-C의 넓이랑 똑같으니까 S-라는 놈은 결국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고요. 요 놈은 BC를 밑변으로 본다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이때 높이는 당연히 A-H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런데 이 A-H라는 요 놈은 결국 요 선분 AH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이 되는 거지. 그렇겠죠? 따라서 A-H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사형의 길이로부터 AH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요 부분이 뭐에 해당이 돼요? 2분의 1의 BC 곱하기 AH라는 놈이 결국은 밑변 곱하기 높이, 즉 삼각형 ABC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뒀으니까 결국은 S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요때 S-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 이 삼각형의 세 변 중 한 변이 알파와 평행할 때,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걸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삼각형 ABC의 어느 변도 평면 알파와 평행하지 않은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그림이 상당히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은 삼각형 ABC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나타냅니다.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삼각형 ABC가 이거예요. 마치 이게 휜 것처럼 보이지만 휜 건 아닙니다. 다만 요 ABP는 평면 베타의 위쪽에 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CP는 평면 베타의 아래쪽에 놓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 위로의 정사형은 C의 정사형인 C-, A의 정사형인 A-, B의 정사형인 B- 요렇게 만들어지는 A-, B-, C-가 될 텐데 요 알파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윗방향으로. 그러다가 점 B가 평면 알파 위에 놓이게 될 때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평면 베타라는 놈은 알파와 평행하면서 점 B를 지나는 평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AC와 평면 베타가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P라고 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BP는 이 평면 베타의 위쪽에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BCP는 평면 베타의 아래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아래쪽에 놓인다. 그치? 그러면 사실 요 놈을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요. 요 C라는 점의 정사형을 B 쪽으로 내리는 겁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B 쪽에 요렇게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걸로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지? 얘랑 똑같이 보이게 되기 위해서는 요렇게 내리는 겁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놈과 주르륵 연결했을 때 만나는 요놈이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한 요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면 베타 위에 생기는 삼각형 ABC의 정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를 A-라고 두고 요 점을 C-라고 두는 거야. 그렇다면 A-B, C-와 요거 다시인데 요거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죠? 네, 요렇게와 그 다음에 A-B, C-는 완벽하게 모한 합동인 그러한 삼각형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왜? 이 ABP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 A-BP의 넓이에다가 그 다음
이 BPC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인 BPC-의 넓이를 합치면 그놈이 바로 A-BC-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놈이 결국 A-B-C의 넓이고요. 그쵸? 그러면 요 A-BP의 넓이는 방금 전에 위에 했잖아. 그러면 요때는 BP가 평면 베타 위에 놓이기 때문에 결국 삼각형 ABP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A-BP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A-BP의 넓이라는 것은 그치? 뭐예요? 삼각형 ABP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자, 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놈도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도 직각으로 만들고, 여기도 요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도 직각으로 만들면, 여전히 요 두 놈이, 요 그림이 지금 막 꺼진 것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보기가 불편하긴 한데, 사실 이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놈이 여기다 이렇게 꼭 연결되리란 법은 없네요. 여기서 그려보면 결국은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려봅시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결국 요 각도 세타가 돼요. 왜냐하면 삼각형 ABC는 한 평면 위에 놓이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인 ABP라는 놈이 평면 베타와 세타의 각을 이루었다면 당연히 아래쪽에 그 일부, 즉 삼각형 BCP도 요놈 베타와 세타의 각을 이루게 됩니다. 자, 따라서 삼각형 C-BP의 넓이라는 놈은 삼각형 뭐예요? CBP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됩니다. 결국 이놈을 더한 게 바로 A-BC-의 넓이가 되는데 그놈이 결국 A-B-C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결국 나오는 놈은 삼각형 ABP 더하기 삼각형 CBP 전체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놈이 누구냐 하면 결국 삼각형 ABC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 ABP에다가 CBP를 더하면 그놈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B-C-의 넓이라는 놈은 누구예요? 그놈이 바로 S-는 삼각형 ABC의 넓이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는 삼각형 세 변 중 어느 하나가 평면 알파와 평행하든 혹은 세 변 중 어느 놈도 알파와 평행하지 않든 관계없이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도형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런데 이놈은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삼각형이 아닌 다른 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 읽어보시면 평면 위의 임의의 도형은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다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사각형도 딱 대각선으로 나눠버리면 삼각형 두 개가 모인 거고요. 오각형도 뭐 삼각형 5개 혹은 뭐 삼각형 3개 얼마든지 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각형은 모두 다 삼각형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쪼개진 삼각형들 넓이의 정사형들을 싹 다 더한 게 결국 다각형 넓이의 합이 될 테니까 이 다각형의 넓이의 합도 다각형의 정사형의 넓이도 결국은 원래 도형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곡선이 포함되는 도형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원 같은 거. 원도 넓이를 구할 때 요걸 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해봤었죠, 우리.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나누어진 n등분된 요 삼각형의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서 원의 넓이를 구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원도 역시 뭐예요? 그냥 삼각형들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정사형된 원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분구적법 있죠. 구분구적법의 내용과 이 삼각형과 그 정사형된 넓이의 관계를 짬뽕시켜서 생각하면 그냥 도형들의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도형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프랙티스 문제 보시면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평면 베타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그렇다면 원래 원의 넓이는 4파이가 될 거고요. 그 정사형의 넓이는 여기에 코사인 60도를 곱해준 놈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4파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2파이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는 원래 도형의 넓이에다가 원래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과 정사형을 시키려는 평면, 그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